추석했지 공부장첸 추석했지. 사춘기의 그런 습성이 좀 나오나요? 보통 5학년 때부터 나오죠. 4, 5학년, 5학년은 좀 늦다. 5학년이 늦어요? 4학년 정도면 충분히 사춘기 시작이라고 해요. 친구 얘기해요. 친구 집은 이런데. 또 그랬어요. 휴대폰 사용 시간에 제가 30분, 20분 이렇게 걸어놨어. 친구 집은 휴대폰 자유롭게 쓰는데 우리 집은 왜 30분밖에 못 써요? 우리 반에서 이런 휴대폰 쓰는 아이는 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물어보죠. 이제 지 유리한 것만 말하기 시작해요. 주변에서 보고 다들 그렇다는 거로 다들. 또래가 중요해지는 거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그게 사춘기의 신호인가요, 그러면? 신호 중에 하나죠.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데 라고 하는 거나 친구들 따라 하는 거나 이게 되게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스마트폰 안 사주고 네. 그 왜 키즈폰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되게 오래 쓰게 했는데 이 폰을 쓰는 애는 반에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진짜 너밖에 없어?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진짜 몇 명 안 돼. 그 몇 명 안 되면 진짜 특별하다. 엄마랑 가치관이 똑같은 엄마들이 몇 명이나 있네. 몸뚱아리는 어른이고 정신은 애고 기준은 또 어른이고 책임은 지고 싶지 않고 의무는 지키지 않고 권리는 다 보장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보장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은 안 하는데 해야 될 것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은 지지 않고 누군가가 나한테 해주지 않은 거에 저항하고 지랄하고 이게 보통 사춘기의 특성이죠. 내가 얻어야 될 것을 못 얻었을 때 지랄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그리고 정당하고 또래가 다 거짓거리를 하고 근데 그 종류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힘든데 그 문장으로 좀 축약은 좀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안 해도 될 거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아이들한테 내가 말하니까 너 인과를 쓰내라 막 인과 원인과 결과를 쓰면서 논리적 오류를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기 언어에서 이유가 있으면 다 정당화돼요. 그 이유가 오류가 많아. 모든 결과에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정당해. 어른들이랑 그 화법이 좀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 전에는 그런 이유를 안 되나요? 저는 못 돼요. 이게 논리가 잘 없어요. 근데 이제 논리가 생기는데 인과관계 연결이 이상하게 돼요. 따지고 보면 이유가 아니야. 버스가 늦게 와서 지각했어요 라고 아이들이 하면 버스는 배차 간격이 있잖아요. 지가 타야 될 버스를 못 탄 거야. 지가 타야 될 버스를 못 타는 건데 그 다음 버스를 타놓고 버스가 늦게 왔대.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엔 모든 이유가 다 정당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공부는 힘든 건데 왜 해야 돼요? 힘들다가 이유거든요. 그치. 힘들어서 안 한다가 결과고 이런 정당한 문장이 있는데 난 왜 해야 되냐 이거지. 왜 힘든 거 해야 돼요? 라고 하면 나중에 미래에 잘 될 거야 라고 부모님들이 말을 하는데 오늘 힘든데 미래에 잘 되면 뭐합니까? 애들이 그런 오류들이 다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뭐 전교 1등 하는 애들도 다 가지고 있을걸요. 사춘기의 특징 하나의 단어로 그냥 말을 하자면 억울함. 억울해요 걔들. 정당함과 억울함. 아, 그래요?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정당하고 다 억울해. 다 억울해 맞아. 그러니까 걔들은 잘못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은 잘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치 그 강아지들처럼 뭐 실수를 저지르는데 지들이 한 거는 실수가 하나도 없어요. 학습실에서 자고 있는 애 너 왜 자냐? 피곤해서. 그러니까 좀 뭐라 하면 억울해. 자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 정당해. 나중에 그 이유가 형편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 사춘기가 끝나는 거겠죠. 저는 그치.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치미가 계속 억울했다가 지금은 하나도 안 억울해.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해. 저 형편없이 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 진짜요? 어제 이야기 어제도. 들었어요. 자기 중학교 때 형편없이 산 것 같아요. 와. 이제 더 열심히 살아보니까 지가 살아온 중학교 생활이 이상한 거야. 그리고 는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게 맨날 제 방에 와서 물어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자꾸 물어요? 이유가 필요해 걔들은. 뭐를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왜 이걸 제가 스스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에 대해서 왜를 해요? 왜 제가 빨래를 널어야 돼요? 불공평과 또 저항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렇네. 머리가 크니까. 그래서 제가 금지시켰어요. 왜 할 거면 지금부터 말하지 말고 돌아서 나가자. 마치 인류사로 보면 1세대 인권, 첨부 인권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같아 애들이. 근데 부모님들이 그 외에 많이 속아. 응.
그왜 그래서 이유 설명해 줄 필요 없어. 설명해 주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저는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가 다 사춘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치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죠. 네, 저는 항상 사춘기고 항상 누군가와 투쟁 상태요. 그게 멘토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다른 거지. 그러니까 는 멘토가 있었잖아요. 제가 옆에 있었잖아 계속.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래 보냈을 때 효과가 뭐예요? 라고 묻는 어머니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일찍 보내면 사춘기를 그렇게 뭐 되게 세게 겪지는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면 자신을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어른이 좋은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죠. 그거를 당장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해도 계속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애들이 듣기는 해요. 다들 그리고 얘네들이 웃긴 게 한참 지난 다음에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멘토의 존재 여부는 엄청 큰 차이가 나요. 그게 장첸 같은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없잖아요. 네. 옛날에는 가족들이 다 이렇게 한 동네 모여 살았죠. 그러면 사촌 오빠일 수도 있고 사촌 언니일 수도 있고 삼촌일 수도 있고 이모일 수도 건 있었는데 한 명은 있어. 있었지. 근데 지금은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안타깝지. 동네 형 중에서도 있고. 있었지. 근데 지금은 동네 형을 못 만나잖아. 만날 시간도 없고. 그러면 학원 선생님이라도 해줄 수 있지. 근데 그 선생님들 중에 가끔 멘토가 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얘가 옛날보다 진짜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국어 선생님이 아이하고 정말 인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주셨고 그래서 아이가 지금 되게 차분해졌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도움들도 많이 필요해서 여기 왔다. 그런 쌤 만나면 엄마들이 그 국어 학원은 못 그만두겠다 이렇게 이게 고마움을 그럼 받았으니까 저도 그만두라고 말 못하죠. 보답하는 느낌으로 쭉 다니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서 잘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사춘기였다는 느낌은 그런 멘토가 없으면 그럴 수 있지. 1주년 넘었잖아. 저희도 나름 정보라고 드리고 하는데 이렇게 댓글에는 좀 말도 안 되는 막 이런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거 보면서 근데 보통 그 답 없는 케이스들은 이미 아이가 고등학생이에요. 완전 답이 없는 케이스들을 한 번씩 보는데 나 솔직하게 말해요. 그냥 두시라고. 이미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교육의 시기는 다 끝났고 이제 지 인생이지. 아이를 만났는데 얘는 그냥 굳어졌어요. 근데 그 아이의 인생이 그렇게 그냥 똑같이 가진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 얘 부모님이 걱정하는 것들은 얘가 사회에 나갔을 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 더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다 쳐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머니가 할 일은 끝났고 그냥 두시고 어머님이 예상하는 부딪혀야 되는 것들 얘가 사회 나가서 다 부딪힐 건데 자기가 다 깨지고 부서지고 해결할 거니까 그냥 두시죠 라고 해요. 그냥 부모님이 못 놓는 거예요. 놓으면 해결돼요. 중학생인데 그 정도 되는 케이스는 잘 없고 중학생들은 보통 데려다 놓고 보면 엄마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집들이 대부분 엄마들이 자기 삶을 안 살고 있어요. 자기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땡땡이 엄마로 살고 있는 거지. 여전히. 그냥 김미숙 씨여야 되는데 땡땡이 엄마로 살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아이도 독립을 못 해요. 아이도 정서적 독립을 하고 아이도 커야 되는데 그리고 엄마도 아마 사회적으로 성공 못 할걸요. 그때 한참 부하 직원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끄는 위치에 있을 건데 그 자녀 걱정 때문에 일에 집중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어릴 때 교육해놓고 고등학교 정도? 아니면 내가 커리어 전성기 되기 전까지는 아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놔야 나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커리 하이 찍을 때쯤에 자녀 때문에 걱정이 올라오는 상태면 자녀도 힘들 거고 나도 좀 성공 못 할 거고 이게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좀 안타깝고 제가 데리고 있는 애들 어머님들한테 어머니 삶에 집중하시면 제가 알아서 케어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어머님들이 믿고 직장 가세요. 서로 믿고 서로의 삶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학생도 자기 삶에 집중하고 엄마도 자기 삶에 집중해야 되는데 서로 갈등하다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족 내에서 갈등하고 밖에서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둘 다 그 갈등 때문에 공부에 집중 못하고 일에 집중 못하고 다 하방으로 가는 거죠. 그거를 좀 끊어줘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이거 미리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죠. 아이가 사춘기를 겪을 것이고 그 이후에 이런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게 결정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할 수 있게 어릴 때 습관 잡아주는 건 중요한 것 같고 어릴 때는 애들 케어가 많이 필요하니까 챙길 게 많으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근데 요새는 현명한 부모님들도 많이 만나는데 중학교 때쯤 되면 본인 일을 또 구하세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한테도 시간이 필요해요. 사춘기가 되면 제일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때는 우리 반 아이들이 다 내 친구였고 보통 뭐 왕따가 아닌 이상은 중학교 때부터는 집단이 생기고 내 집단 외 집단이 생기고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성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예민해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공부를 못하거나 그럼 무시하기도 하고 가르잖아요. 네. 그러면서 평가하고 상처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집에만 계시고 우리 아이한테만 집중하고 있는 부모님은 또 아이가 왔는데 표정이 왜 그런지 다 물어보고 그럼 애가 또 얘기하면 그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관여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아이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지 그 해결책을 찾는 시간을 안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결론을 들어. 이게 맞나? 근데 그렇다고 또 내가 정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또 딱히 와닿지는 않아.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또 조언도 하고 그치. 부모 입장에서 현명한 조언을 주는 건 맞는데 사회생활에 필요한. 네. 근데 아이는 아직 잘 모르겠는 거지.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얘를 뭔가 무시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 아이가 자기가 이제 처음 그런 걸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슬쩍슬쩍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얘를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얘가 이제 그런 감정을 처음 느껴보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인간이 어릴 때부터 모든 복합적인 감정을 다 겪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처음 겪는 감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감정을 겪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마디만 그 아이의 행동만 들어도 걔는 널 무시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걔가 하자고 하는 거는 하지 말고 그 프로젝트에서 빠져.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걔는 아직 판단이 안 끝났어. 그 친구는 아직 내 친구인 것 같은 그런 대우를 처음 받아봤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이런 사람도 있나 세상에? 이 아이의 행동이 나한테 뭘 원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하나에게 그 아이의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고 그런 문제들을 다 도와줘야 되고 그런 걸 이제 옆에서 지켜보고 이러다 보면 아이가 시간을 못 갖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가 그 능력이 안 생기겠죠.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어른들이 낼 수 있는 결론을 내는 데는 한마디만 들으면 결론이 나는데 걔는 몇 주가 걸렸어요. 네. 그 아이가 이런 의도로 나를 이 팀에 넣었구나라고 깨닫는데 결국은 다 끝나고 빼고 디프리 같은 걸 가고 막 이런 것들 다 겪고 나서야 그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근데 저는 그 깨달음이 얘한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이 너무 옆에 붙어 있으면 그 아이의 삶에 같이 이제 살아주려고 하다 보면 아이가 익혀야 되는 것들을 제대로 못 익힐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이가 고학년이 되고 사춘기 시기가 되고 뭐 저학년 때는 같이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한 중3부터는 부모님들께서 운동을 하든 뭐 꼭 직업이 아니어도 돼요. 어떤 분은 갑자기 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하고 글 쓰는 걸 배우러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집중했을 때 애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커간다. 그런 건 많이 봤어요. 우리 엄마도 자기 삶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 네. 그게 멋진 것 같아. 그리고 애들이 그런 거 자부심 느껴요. 저희 지금 애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본인 사업에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집중하시고 계세요. 근데 얘가 그걸 보고 그렇게 사는 법을 배워요. 근데 그런 애들 꽤 많아요. 부모님께서 각자 직업을 가지고 자기 일에 되게 집중하고 그리고 그런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성적 올려와란 말도 안 하세요. 근데 성실하게 살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2, 3년 동안 한두 번 빠졌나? 근데 매일매일 힘들어도 매일매일 등원하고 제가 그 아이랑 대화해본 경험으로는 부모님이 그렇게 사는 걸 보고 따라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걔도 처음에는 고1 처음 됐을 때는 공부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좌절도 엄청 많이 하고 공부 포기할까 이 얘기도 하고 근데 제가 감동했던 게 뭐냐면 보통은 공부를 포기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막 울면 저희가 아무리 설득해도 잘 안 돼요. 한 번에. 근데 제가 엄청 혼냈거든요. 아, 포기해! 하면서 막 했는데 애가 펑펑 울더니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얘가 되게 멋있는 애다. 얘가 괜찮은 아이구나. 잘못했다는 말 하기도 쉽다. 그게 그러면 집에서 그런 교육이 됐다는 거죠. 네. 멋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한 번에 교육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보통은 부모님 쫓아오시거든요. 알면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걔한테 그걸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했는데 애가 펑펑 울더니 근데 시간이 걸려요. 가만히 기다려요. 주긴 해야 돼요. 슬프기도 하고 자기도 억울한 감정도 있어요. 왜냐면 억울하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어른의 기준에서 보기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예전 자신의 삶에 비해서는 진짜 열심히 사는 건데. 살아온 거 중에 제일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모양이 꼴이냐지 애들이. 그리고 다른 애들 보기에도 너 왜 성실한데 성적이 그 모양이야? 다른 애들은 나보다 공부 안 하는데 잘 나오고. 나보다 훨씬 잘하고 자기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성적 안 나오고. 근데 그때 아이가 한참을 앉아서 울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억울한 거 네가 얘기해봐. 실컷 다 퍼버놓고. 그러니까 울면서 억울한 걸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진짜 훌륭하다. 내가 미안해지더라고요.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아.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의 훌륭함을 깨달았어요. 부모님께서 맨날 일하러 다니시는데도 꼭 교육해야 되는 부분은 다 하신 거죠. 쭉 붙어 있는 것만 답은 아니에요. 이 아이가 학생이 아니라 어른이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잘 큰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제 삶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일에 집중해서 사는 거에 대해서 약간 자부심을 갖는 좀 것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자랑스러워하는 게 느껴져요. 자기들도 열심히 살 이유가 보이는 거지. 테레비 보고 있는 엄마가 야 스마트폰 보지 마라 이러면 설득력 하나도 그리고 없잖아.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아요. 저 공부장천 시작했을 때도 엄마는 이 채널을 통해서 사회에 이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꿈을 얘기하는 거죠. 일부러 한번 얘기해봤어요. 그러니까 애가 눈빛이 반짝반짝 멋있어야지. 다르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 일을 되게 재밌어 라고 했거든요. 댓글을 보고 배우는 것도 너무 많고 세상을 다시 배우는 것 같아 라고 하니까 그런 말을 해줄 때 아이가 눈이 반짝반짝해요. 내가 사회를 겪으면서 포부도 이야기하고 아이한테 엄마 어제 되게 힘든 일을 겪었어. 그래서 감정이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라고 얘기를 하면 같이 또 공감도 하는 것 같아요. 표현은 잘 못해도. 같이 투쟁하고 있는 느낌? 세상하고. 근데 그런 데서 아이들도 공감을 하는 것 같고 엄마는 집에서 사실 놀지 않잖아요. 주부라도 할 일 엄청 많잖아요. 근데 엄마는 노는 것 같고 어디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고 가사 일은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그치. 그럼 또 설명도 하고 해야죠. 설명해줘야지. 그 시켜보기도 하고 하루 확 시켜보면 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맞아. 아, 그러면 되겠네.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질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만 같이 있어도 어떤 관계로 있느냐가 진짜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15분만 만나도 아이를 위해서 온전히 시간을 쓸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중요합니다. 10분, 15분만이라도 아이랑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주고 아이 생각을 들어보는 거지. 우리 아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계속 보고 관찰하고 진지하게 반응해주고 그 아이 생각이 틀렸다고 하지 말고 우리 아이 생각은 이렇구나, 우리 애는 이런 생각을 하는 인간이구나 라고 해서 팁도 좀 주고 뭐 틀렸다 말다 뭐 정답 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면 어떻게 해봤을까 뭐 그런 정도의 좀 우리 아이의 돌파구를 줘야지. 우리 애가 할 수 없는 새로운 플랜 B를 주는 게 아니라 플랜 A 안에서 좀 어떻게 해볼까 조언해주고 할 수 있는 거를 좀 알려주고 하다 보면 애가 그거 듣고 해볼 수도 있거든요. 해보고 나아지고 아빠 말대로 해봤는데 일 잘 풀려서 아빠 고마워 이렇게 하면 또 관계가 더 좋아질 거고. 그래서 아이가 자기의 사회생활을 잘 헤쳐갈 수 있게 잘 들어주고 도와줘야 돼요. 아직 많이 미숙한 아이고 지가 속한 사회에는 매우 능숙한 능구렁이 같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한테 완전 당하고 살 수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가스라이팅 당해 있을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따까리 짓거리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짓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한 10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님들 명절이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공부장친 추석 특집 보시고 기운